안양시 평촌 신도시.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면 다소 생소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평촌 신도시는 교통이면 교통, 학군이면 학군,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균형 잡힌 도시이지만 뭔가 강한 임팩트 하나가 없죠. 강남 접근성에 있어서는 같은 1기 신도시인 분당에 밀리고 학군에서는 목동과 대치의 야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교통과 학군을 중심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꿈을 키우는 평촌 신도시를 살펴보기 위해 오늘도 임장길에 올랐습니다. 평촌 신도시의 중심 교통축은 4호선 라인입니다. 평촌역에서 명동역까지는 39분이 걸리고 강남역까지는 1회의 환승을 거쳐 총 36분이 소요됩니다. 호재도 안양 동안구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판교로 통하는 월판선, 동탄, 수원, 안양을 관통하는 동인선 모두 인덕원역을 급행 정차지나 종착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덕원이 GTX-C 유치에 성공한다면 그 파급력은 배가 될 듯 싶습니다. 평촌 신도시도 인덕원의 수혜를 간접적으로 누릴 전망이고요. 신도시답게 도로가 시원시원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격자형으로 도로가 구축되어 있어 곳곳에 사거리가 위치합니다. 이 격자형 도로를 통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를 타기에도 편리하죠. 평촌의 학군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임무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특목고 진학률. 이 자료는 안양시 동안군의 중학교의 특목고, 자사고의 입시 실적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하지만 일산이나 분당 등 기타 1기 신도시에 비해 두드러지는 성적은 아닙니다. 게다가 동안군의 1위인 동안여중의 통계에는 허점이 숨어 있습니다. 합격자 33명 전원이 외고나 국제고 진학생입니다. 이미 강남구에서는 국제고와 외고는 기피 대상이 된 지 오래이며 자사고를 선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남에서는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게 국제고와 외고라는 학교인 거죠. 대치동의 서준 엄마가 아이 외고 보낸다고 하면 다른 엄마들이 뜯어말리는 게 지금 강남의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고 국제고 진학에 강세를 보이는 평촌의 학군이 결코 우수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죠. 그나마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과고를 5명, 자사고를 18명이나 보내는 귀인중학교일 것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자사고와 과고 진학 관점에서 귀인중학교와 대한여중, 대한중, 평촌중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촌 하면 또 학원가가 유명하잖아요. 처음 평촌에 임장을 가보시면 이 학원가를 들러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원가 사거리를 기점으로 정말 많은 학원들이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면 꽤나 놀랍고 볼만한 거리일 테니까요. 길거리 곳곳에서는 입시나 성적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고 학원 가기 싫어하는 퉁명스러운 아이의 모습도 눈에 밟힙니다. 여전히 사교육은 신화를 계속 써가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교육이 서로의 경쟁 심리를 강화하며 불가분의 관계가 된 지도 오래입니다. 주거시설은 실거주의 관점에서 설명드립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1기 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지만 그 개시기한을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정 기한 실거주가 요구되거나 갭투자 시 전세를 놓기 용이한 곳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첫째, 초원마을 부영아파트입니다. 평촌역 초역세권에 위치하며 소형 평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15평 기준 매물은 저층 3억 7천에서 고층 4억 6천으로 구성됩니다. 실거래를 보면 3억대에서 거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올해 들어 실거래가 부쩍 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부영아파트는 역과 인접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 소형 평수 위주라 독신자나 신혼부부분들께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우성 7단지입니다.
부영과는 반대로 56평까지 있는 대형 평수 아파트죠. 매물은 16억 5천에서 17억까지 있는데 2021년 이후 실거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값이 꽤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4억대가 되어야 매력적인 가격대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해요. 평촌은 여전히 학군발 수요가 강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방을 따로 내주어야 하는데 아이가 여럿일 경우에 필요한 방이 더 많아집니다. 우성 7단지는 그 관점에서 다자녀 학군발 수요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처죠. 학원가와도 근접하여 있어 학원가의 장점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현대 홈타운입니다. 이 아파트를 주목하는 이유도 학군인데요. 우성 7단지와는 추천하는 요인이 약간은 다릅니다. 우성 7단지는 대형 평수가 특징이었다면 현대홈타운은 귀인중이 추천 근거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귀인중은 평촌 자타공인 1등 중학교입니다. 경기도권으로 확장하여 보아도 양과 질에 있어서 매우 돋보이는 실적을 내고 있죠. 33평 기준 귀인마을 현대홈타운의 매물은 9억 2천에서 15억까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 실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시설로는 평촌 신도시 중앙의 안양시청과 동안구청이 있습니다. 한 블록 건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도 위치해 있고요. 안양시청은 안양의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아크로타워와 마주봅니다. 두 건물에서 평촌이 안양을 넘어 경기도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위상이 엿보였어요. 범계역 상권은 경기도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힐 만합니다. 경기도 최대 규모 백화점인 롯데백화점과 밤이면 인파를 헤아릴 수 없는 로데오 거리는 남부럽지 않은 상권을 구축합니다. 또한 정밀한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신도시답게 곳곳에 근린생활시설이 알맞게 들어서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료시설로는 한림대 성심병원이 있습니다. 평촌역 바로 앞에 위치하며 한림대 의료원 중 가장 핵심적인 시설입니다. 군포, 의왕, 과천 등 안양권 유일의 3차 병원인 만큼 장사가 아주 잘 된다고 하네요. 평촌 신도시의 자연환경 정말 쾌적합니다. 관악산과 모락산 사이에 자리한 평촌은 평지로서 거닐기 편안합니다. 또한 신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평촌 중앙공원은 빽빽한 아파트 단지 사이 쉼의 공간이 되어주며 곳곳에 설치된 예술작품은 성찰과 사색의 계기를 제공합니다. 학원가와 함께 이 평촌 중앙공원도 임장 시 꼭 한번 둘러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임장 후 학군보다는 교통이 더 강점이라고 느꼈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진학률에 있어 경쟁률 0.8 정도의 외고와 3대1에 육박하는 자사고를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대치, 목동, 중계에 비하는 학원가는 여전히 찾기 힘들지만 평촌을 대체할 수 있는 학군지는 저는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평촌은 교통이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현재도 4호선을 통한 강남 출퇴근이 용이하지만 GTX가 들어오면 훨씬 쾌적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착공을 시작한 월판선은 최대 IT 산업단지인 판교로의 철도길을 열어주며 동일선으로 동탄의 교통 수요까지 흡수한다면 평촌과 인덕원은 남부 교통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말해보겠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기대하며 매수하거나 입주한다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단연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곧 사업성이고요. 결국 재건축 사업은 수익성 싸움이기 때문에 평촌의 높은 용적률은 분명 걸림돌이 됩니다. 재건축 사업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요즘같이 유동성이 위축된 부동산 불경기에 조합원이 원하는 가격에서 수요를 찾기란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현실성 있는 리모델링으로 눈이 가고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리모델링은 재건축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딱히 재미가 없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대형 평수와 소형 평수 각각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하기 매우 쾌적합니다. 특히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단지 내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거 공간의 넓이가 곧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그렇기에 다자녀 가구가 아이들의 학군까지 생각한다면 평촌의 대형 평수가 꽤나 매력적인 선택지죠. 소형 평수는 학군보다는 교통에 초점이 맞춰진 신혼부부나 20대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강남이나 광화문 등지로 출근하기에 매우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고 재건축을 기대하는 수요가 분명 있기에 가격도 비교적 견고히 형성됩니다. 과천에 가기에는 부담되고 군포에 가기에는 아쉬운 직장인들이 생활의 편의까지 고려한다면 평촌을 높게 평가합니다. 이것으로 평촌 신도시 임장을 마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